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손에는 한국 법원의 성매매 관련 판결문 발췌본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. 정말 좀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사례들도 꽤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거래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들이죠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피해자들이 뭐랄까 덫에 걸리고 강요당하는지 그 좀 어두운 이면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당신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이 기록들을 보면서 가해자들의 그 착취 수법 그리고 그 이면의 구조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판결문들을 좀 분석해 보면요. 성매매 알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어떻게든 심리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해서요. 착취하려는 그런 복합적인 범죄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법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이 범죄들이 아예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정말 첫 장부터 뭐랄까 협박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랐어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경찰이랑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면서 신고할 거라고 겁주는 건 뭐 기본이고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피해자의 그 약점 있잖아요. 나체 사진이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이걸 빌미로 유포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수법이 계속 보여요. 그게 정말 악랄한 수법이죠. 네, 때로는 뭐 소주병을 그냥 깨버리거나 커터 칼까지 들이대면서 직접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뭐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법에서도 성매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지거든요. 관련 법조항에도 명시되어 있고요. 근데 이 기록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협박이요? 네. 아주 교묘하게 빚을 막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지적 장애처럼 피해자가 이미 처한 그런 취약한 상황 있잖아요. 그런 걸 악용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핵심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정말 약점을 파고두는 거네요. 네. 특히 그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같은 경우는 뭐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죠. 관련 법률에 따라서요. 그렇군요. 그런 압박에 더해서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도 중요하죠. 여러 명이 거의 뭐 팀처럼 역할을 딱 나눠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또 성매수자 찾아다니고 감시하고 돈 관리하고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. 그렇죠. 흔히 말하는 포주 역할, 또 운전하는 역할, 광고 담당, 뭐 이런 식으로 딱 분업화되어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법원에서도 이런 공모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. 각자 맡은 역할이 그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.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설령 뭐 범행 전체를 다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주범처럼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본인이 전체 계획 몰랐어도요? 네, 이걸 법률 용어로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.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수행이 범죄 실현에 아주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겁니다. 물론 뭐 때로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해서 특정 가담자의 역할이나 그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. 입증이 어렵군요. 네,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. 범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성매매 강요,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점도 중요해요. 기록들을 보면 뭐 사기, 절도, 폭행, 심지어는 감금까지 다른 범죄들이 그냥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렇죠. 피해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불법적인 수단이 다 동원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. 와, 정말 심각하네요. 네. 이게 결국은 피해자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 사건 해결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죠. 당연히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은 법에 따라서 반드시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거고요. 관련 법조항에 근거해서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법원 기록들, 이게 성매매 강요와 알선이라는 범죄가 정말 얼마나 치밀하고 또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피해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다양한 협박 수단들, 그리고 아주 조직적인 착취 구조,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이 자료들은 결국 법의 잣대가 현실의 이 복잡한 문제,
특히 그 동의와 강요 사이에 아주 모호한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동시에 또 그 입증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도 드러내고 있고요. 당신께서 이 기록들을 보시면서 한번 좀 곱씹어 볼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. 명백한 어떤 폭력이나 협박 외에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강요의 형태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더 민감하게 포착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.